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를 통치자금이 아닌 기치료비, 주사 비용 등 사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이 신고 정권 책임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이 내용 포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일단 북한이 어쨌든 화답을 해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9일에 고위급 회담이 성사가 드디어 됐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해주신다면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전자론을 들고 나왔는데요. 예. 우리 한반도 역사상에서 운전석에 우리 한국이 앉아본 경우가 없습니다. 한때 햇볕 정책 DJ 대통령이 앉아봤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전석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 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지난번 군사훈련도 좀 연기하자. 예. 이런 거에 동의가 됐고, 한미 간에. 또 평창 올림픽 북한이 참여하겠다. 더 나아가서 이제 고위급 회담을 구체적으로 하자. 이 의제는 뭐 아직은 비핵화 문제까지는 가지 못하겠지만은 예. 중요한 건 남북이 머리를 맞댔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계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오른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평가해 주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이나 또 우리 운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주도적 역할 또 우리의 구상대로 예.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남북 관계의 형식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양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큰 틀에서 우리 구상대로 끌고 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그쪽에 조금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하는 건 괜찮은데 그 부분에서 여러 이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먼저 기다리고 우리가 더 노크하고 또 우리가 촉구하고 또 그쪽에서 또 하자는 대로 또 이제 많이 또 배려하고 이렇게 해와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회담은 성사가 됐는데 예. 그 이후의 과정과 또 내용을 결정하는 형식,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예.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의 구상 또 국민의 뜻이 반영된 우리의 생각이 반영돼야 실제 운전자가 되는 것이기 예. 때문에 그 과정에 굉장히 좀 심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배려한 것이 결과적으로 큰 형식까지 그쪽으로 가버리고 결과적으로 또 내용까지 그쪽 그 주도대로 가버리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이게 실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쭉 진행된 것 보면 한미 간의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군사훈련 연기 문제도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고, 특히 이 지금 고위급 회담하는 9일날 회담하는 과정도 한미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해나가고 있고, 예. 궁극적으로 이 만남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히 하려면 결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가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의 의제까지로 쭉 나가줘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작은 이렇게 평창 올림픽이라는 걸로 시작하지만은 예. 궁극적으로 평화의 문제, 비핵화 문제로 가주는 것이 맞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저희가 지금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예. 북한에서 온 전통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속보를 보다 보니까 이 북한에서 온 입장 중에 평창 올림픽을 비롯해서 예. 남북 관계 개선도 같이 논의를 하겠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우려 아닌 우려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쪽에서 생각하는 남북관계 개선, 예. 또 긴장 완화, 평화 정착 이런 부분은 결국은 한미 군사훈련 축소 또는 폐지, 예. 아주 궁극적으로 가면 이제 미군 철수 문제까지도 있지만은 당장 그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장 들고 나올 것이고, 또 지난번에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이후에 있었던 오이사 조치라든가. 예. 또 그 금강산 관광 중단이라든가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회하고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남북 북한에 대한 이게 교류 협력 기원 예. 이런 부분을 재개할 것을 요구해 올 것이 분명한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 맞으냐 또 국민 여론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더 큰 고민은 강화되고 있는 그의 압박의 그 최고 수위에 가고 있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직접적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제1 당사자인데 그걸 북한의 주장과 요구를 따를 경우에 받아줄 경우에 제1 당사자인 우리가 그 유엔 제재를 결의를 깨고 예. 깨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저촉되는 당사자가 되고 그럼 우리가 또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보다는 조금 더 좀 덜 심각한 문제일 수는 있지만 당장 평창 올림픽에 예. 북한이 올 때 우리가 지원하는 문제, 체제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문제, 또 항공기가 오는 문제, 예. 그쪽 선수단이 올 때 인솔해 오는 사람들이 유엔 제재 대상자인 경우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심각한 문제고 유엔 제재 결의 전체를 흠집을 낼 수도 있고 미국 측에 굉장한 반발을 가져올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를 놓고 평창 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통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면서 동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깊은 논의에 검토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방안이 나와야 될 텐데 참 머리가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뭔가 일종의 교환 조건을 내거는 게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유엔 결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대북 결의안이 이제 지켜져야 되는 건 맞는데 예. 문제는 그동안에 유엔 대북 결의안, 제재 결의안이 수차에 있었는데 북한에 별로 크게 영향을 못 줬다는 것이 또 평가이기는 합니다. 한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당면에서 이제 유엔 결의안 위반 여부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고민하면 될 문제인 것 같고 예. 큰 원칙에서 늘 우리가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고 전쟁 중에도 포로 교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했던 그 전례에 비춰볼 때 대북 유엔 결의는 결의대로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지만은 또 이런 모처럼 평창 올림픽 참여 문제나 남북 간의 화해 평화의 분위기를 위한 또 다른 합의 내지는 이걸 해나가면 된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에 잘 협의하는 예. 그런 과정을 거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통문에서 수신인을 이 조명균 장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원래 저희가 계속해서 급이 맞냐 안 맞냐 어쨌든 그렇게 갈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 예. 북한이 아주 영리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수신인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예. 그냥 리성건 위원장과 조명균 장관이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예. 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외교를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아주 노회하고 기술이 발달돼 있죠. 예. 또 그쪽 전문가, 그쪽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 1, 2년 우리처럼 1, 2년 시키고 가르치우는 게 아니고 예. 10년, 20년 동안 그 일만 계속하게 하니까 사실은 급은 우리보다 낮아도 그쪽의 전문성이라든가 역량은 우리 못지않은 건 사실이죠 또. 예. 그런데 또 국가 간의 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그런 거대한 국가도 우리 나라 또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나라의 국가 원수들끼리 만날 때는 형식상은 대등한 그런 예우를 해주는 것이 또 국가 간의 주권 국가 간의 그런 외교적 관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준이 어느 수준일까 우리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북한의 말하자면 억지 주장 같은 걸 어느 선까지 우리가 참으면서 받아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국민의 자존심 이런 국격까지 손상시킬 정도까지 가면 곤란할 텐데 예. 문제는 북한의 리성권 위원장이 사실은 실세라고 우리가 평가해줄 만한 사람이긴 한데 예. 격은 우리의 장관급은 아닌 것이고 조평통이라는 그 기관 자체가 노동당 그 통일전선부의 산하 외곽 기관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공식기구로 이제 바뀐 그런 거지만 급이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있을 텐데 정부 입장은 일단 그걸 받아들인 걸로 이미 정리가 된 건 아닌가 싶어요. 리성권 저쪽 위원장을 네. 장관급 우리 통일부 장관하고 그냥 대등한 파트 대화 상태로 받아들이는 상황인 것 같고 그게 남북 간에 어느 정도 뭐 직접적 대화를 통해서 양해가 됐든 아니면 묵시적으로 양해됐든 그걸 북한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정을 해도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도 역시 큰 틀에서 우리 뜻을 관철해 가는 과정에서 네. 우리가 양해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국가의 격
또 국민의 감정 이런 부분 또 실질적인 대화 과정에서 그 상대편이 정권을 가지고 또 못 나올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유의하면서 회담의 내실을 가져오는 게 참 정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신년사 북한의 김정은의 신년사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주 착착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네, 아주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 조명균 수신자로 장관, 통일부 장관으로 했던 것도 아마 과거에 제가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랑 테이블에 앉을 건가 때문에 회담이 깨졌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평통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했기 때문에 뭐 이견이 없이 앉으면 되는 이런 회담을 실속 있게 하겠다라는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 그다음에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군사훈련의 한미 군사훈련의 연기, 그다음에 평창올림픽 참여 이런 것이 사전에 조율되는 것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되어서 참 한편으로는 기분도 좋고 그러나 앞서 조혜진 의원님 말씀처럼 놓치지 말아야 할 어떤 원칙, 한미 간의 협의라든가 또 비핵화 문제까지로 쭉 의제를 끌고 나가는 또 남한의 여러 가지 평화 내지는 그 협의 협상 조치에서 우리 남한과 북한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하는 이런 큰 원칙만 잘 견지하면 좋겠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협의를 잘 진행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어떤 점도 우리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어떤 점도 좀 견지해 나가면 좋을까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북한도 너무 어거지로 좀 전에 강기정 의원님 말씀 중에 있었지만 지난번에 회담이 무산된 거는 우리 장관하고 조평통에 지금은 위원장이 나와도 우리하고 격이 안 맞은데 서기 국장을 우리 장관하고 같이 만나게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럼 우리는 차관으로 낮추겠다는 더니 안 해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 형식이지만 내용을 규정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이런 주권 의식이라든가 이 독립된 국가로서의 자존심이라든가 국가의 격 또 잘못하면은 그렇게 이 격이 아예 안 맞아 버리면은 회담을 해도 내용이 나오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려하시면 또 저쪽하고 협의해서는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격은 맞춰 나와 회담을 내실 있게 할 의사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 북한이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저쪽에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시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시키고 또 이것이 또 평화적인 축제로 또 남북 간에 좀 말씀하신 비핵화 논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생산적인 논의 구조의 이 스타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북 제재 결의하고 그다음에 북한을 우리가 또 그 초청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도와줘야 되는 문제. 물론 IOC가 또 나서서 또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IOC는 대북 제재 결의에서 어떤 그 예외가 될 수 있을지 또 봐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요구할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요건들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어떻게 잘 배분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구상해왔던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평화정착 구상대로 우리가 실질적인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북한을 끌고 갈 수 있는 형태로 회담을 진행시키는 거. 이래야 이 회담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지속될 수가 있고 힘을 실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동안 아마 이 실무자들이 정말 아주 많이 고생을 하면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를 뭐 받아서 지금 개인적으로 썼다라는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나는 사적으로 뭐 돈을 써본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드러나는 것만 봐선 사실 좀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이제 특수활동비 그것도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국정원에 가 있는 특수활동비를 몰래 받아다가 사금고를 두고 썼다는 것. 이건 정확히 사익 추구하지 않았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뒤엎는 이런 증거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를 하고 있어요. 아마 조사를 거부를 한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었던 것 아닌가,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랬던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한 것은 지금 반성해도 부족할 때인데 계속 거짓말, 조사 거부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청와대에 배정된 그 특수활동비는 예. 기록이 다 남는다고 합니다. 어떻든 그러니까 이것을 쓰지 않고 국정원에서 받아다 썼다. 그것도 사적으로 썼다. 예. 이런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저도 국회에서 12년 있으면서 매번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특수활동비의 용처가 이게 그냥 잘 확인이 안 되고 깜깜이죠. 예, 깜깜이 예산으로서 한 8천억 되는 특수활동비 예산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하고 별도로 특수활동비만큼은 예. 엄격히 제도 장치를 좀 만드는 정말로 간첩 잡는데 대공 또는 마약범 잡는데 정말 특수한 곳에 쓰는 사실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치로 하고 특수합니다. 특수합니다 이것이야. 예. 네. 그런데 사실 특수활동비가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용처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래도 2억을 빼고는 다 밝혀졌더라고요. 예.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던 건가요? 뭐 보도된 대로 결국은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이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후해서 정말 그 자물쇠를 채운 듯이 꽁꽁 입을 묶어놓고 또 대답을 하지 않았던 이영선, 윤전추 전 행정관까지도 네. 상세한 지출 과정과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내용이 다 거의 확인이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배신감을 느낄 만한 부분이기도 한데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한 걸 보면은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예. 본인의 의식 속에 대통령으로서 재임 기간 중에 본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은 다 공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여요. 그것이 사실은 7, 80년대 군사정부 시절에 예. 그런 관행이고 통치 구조였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그 중앙정보부라든가 안기부를 통해서 그렇게 자금 조달해서 썼고 그것이 대통령의 그 재직 기간 중에 여러 가지 행위, 통치 활동에 쓰인 것이 문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본인 생각 속에 그런 것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실제로 사적인 거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조금 그 국민들로부터 실망 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기치료, 예. 운동치료, 뭐 주사제 이런 부분도 아예 심지어 미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대통령도 주변에 대통령 그 코디네이션이라든가 또는 예. 미용이라든가 이런 걸 공식적으로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건강관리도 의무실을 별도로 둬가지고 의무실장과 그 밑에 또 그 간호사라든가 의사들이 예. 있어가지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 건강이라든가 심지어 미용까지 외모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게 국가적인 자산이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제도를 두고 예산을 거의 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기치료라든가 국민들에게 낯선 부분 그것도 몰래 들어와서 하는 예. 이런 부분에 때문에 이거 사적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계를 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그걸 의무실도 있고 또 공식적으로 자기 의상이라든가 외모 건강 관리하는 사람들도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이 사적이라는 생각을 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들의 의식이나 지금까지 이렇게 전반적인 이 국정 운영이 투명화되고 민주화된 그런 이 시대의 상황하고는 많이 안 맞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또 여론으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과 단죄를 받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국정원의 돈을 특수활동비를 써서는 안 되고요. 자체 청와대에 한 200억 가량의 특수활동비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만약 사익 그 기치료를 받았다거나 뭐 병원을 갔다거나 이런 것은 100번 양보해서 청와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로 있다면 그 경계가 좀 모호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정원의 돈을 특수활동비를 갖다 썼다는 데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100번 양보해도 대포폰, 즉 차명폰 같은 경우를 51개를 구했었다. 이 누가 보더라도 차명폰은 불법인데 그 자체가 불법인데 불법적으로 불법적인 돈을 갖다가 불법적인 비용이 썼다. 그러니까 불법이 그냥 막 계속
중첩 누적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은 말씀이라고 보고. 예. 근데 다만 제가 옛날부터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할 때마다 청와대도 활동비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들도 이 항공비, 업무 예. 추진비가 막 300만 원 내외다. 카드 한도가 그 정도라는 이야기를 옛날부터 들었거든요. 그게 다 정치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치로 자기 희생이라든가 이런 내핍이라든가 절약이 이런 그 명분으로 그렇게 되어 왔는데 그걸 보면서 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 또는 비서관들 위치에서 감당해야 될 업무의 범위를 생각하면은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렇다고 그 비용이 초과되면 일 안 하고 있을 것인가? 그것도 또 국민에 대한 그 배임 행위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비용은 나오는데 그러면 자기 자산 가지고 쓰면 다행인데 안 그런 사람들은 뭔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비공식적으로 조달해서 써야 될 텐데 그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옛날부터 저는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도 좋지만은 너무 명분에 치우쳐 가지고 현실에 안 맞는 걸 만들어 놓고 그 현실을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비합법, 편법, 불법이 동원되는 이런 거는 우리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의원님 말씀처럼 활동비를 투명하게 하되 필요한 활동비는 꼭 주는 거 무조건 쪼아가지고 땅 구멍 만들게 땅 주머니 차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표현을 제가 좀 차용을 하면 100번 양보해서라도라는 그 표현을 하고 국민이 정말 잊고 싶은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순실. 예. 최순실 씨가 다시 한번 지금 또 여기 이 국정원 특활비에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참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권을 쥐고 있는 관리자였단 말입니다. 네. 사금고 관리자. 그래서 이제 그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경제를 지배하는 지배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꼼꼼히 메모된 그 용처, 특수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용처를 보면 최순실 씨는 단순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옆에서 서포트하고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공범. 그런 점에서 최순실에 대한 뇌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횡령 이런 걸 기소를 같이 해줘야 된다. 공범으로 같이 기소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